한국국제학교 10학년 학생 여러분들, 통합사회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 중에서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 역할 중에서 시장 참여자, 기네요, 그죠? 노동자와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 정신하고 있죠? 기업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경제순환 모형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제순환에서 순환이라는 얘기는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경제 주체가 3명 있었어요. 3대 경제 주체. 자, 누가 있었죠? 가계, 기업, 정부가 있었죠? 일단 지금 정부는 좀 놔두고요. 가계와 기업만 볼게요. 자, 기업 여기 있고, 가계가 여기 있어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따지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기업에서는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노, 자, 토가 필요하죠. 그럼 이 노, 자, 토를 공급받아야지 내가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공급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게예요. 자, 가게는요. 생산 요소 시장에 이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를 갖다 팔아요. 그러면 누가 구입할까요? 기업이 구입하겠죠. 자, 그런데 구입했는데 그냥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줘야겠죠. 이거에 대한 대가를 임금, 지대, 이자로 주죠. 이지로 준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이렇게 이미지를 주게 되면 그것이 가계의 소득이 되겠죠. 그럼 이 소득으로 무엇을 할까요? 지출을 하겠죠.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요. 그러면 그 돈이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기업은 여기다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겠죠. 그러면 그 공급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가 지출한 돈이 이렇게 기업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고 돈다고 해가지고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우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자, 기업에서는 경영을 하고 가게에서는 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죠. 우리가 만약에 자본이 충분하다 그러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건물님 아무튼 건물주님이라고 한다면 토지를 제공한다면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생활하고 먹고 살겠죠. 자, 따라서 우린 기업과 가게, 노동자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 제목인데요. 어떤 책을 읽는 누구의 의문이에요. 독일의 시인 브레이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인데요. 성문이 7개나 되는 테베를 누가 건설했을까? 로마 제국의 개선문들은 누가 세웠을까? 또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지만 누가 했을까? 케사르는 갈리아를 토벌했지만 누가 했을까? 만리장성이 중공된 날 벽도공도는 어디로 갔을까? 자, 누가 의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노동자들이겠죠. 노동자들은 사실상 별로 역사에 크게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은 이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슌페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가의 혁신, 기업가 정신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맞죠. 하지만 그 바탕에는 노동자들이 묵묵히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세상들을 만들어 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노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필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노동자의 역할 봅시다. 노동자의 의미와 노동자의 역할 보게 되면 노동자의 의미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노동을 할까요? 생활을 하기 위한 임금을 얻기 위해서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팔아야 돼요. 그게 뭐죠?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본인들이 노동자이시겠죠. 자, 노동자의 역할은요. 아까 생산 과정, 그러니까 경제순환 모형에서 본 것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시장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기업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기업이 분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분배를 요구할 수 있고 분배를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수 있고 이런 지금 뭐랄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이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에게 분배의 몫이 커지고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잘 해야 우리 해리 포드에서 봤듯이 그 기업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권리는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하여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동상권 뒷장에서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상권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고요. 자, 노동자와 사용자요. 무엇을 사용해요?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죠. 자,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는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헌법에 보게 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근로자들의 권리를 명시해 있어요. 32조 보게 되면요. 자, 근로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3조 보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임금이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휴식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테고요. 노동 시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노동자 한 명과 커다란 기업이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해요. 단체 결산권, 또 단체 교섭권. 자, 우리 임금, 노동시간, 쉬는 날 이런 것들 조절하자 라고 협상할 수 있는 게 단체 교섭권이고요. 단체 행동권, 교섭이 잘 안 될 경우 파업 등을 통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노동상권 방금 설명했어요. 단체 결산권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했는데 뭐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고 사용자와의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노동자들의 권리예요. 자, 단체 결산권 중에서 앞자만 따게 되면 단결권이 되는 거죠. 자, 소비자 역할 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앞이긴 한데 가게는 소비의 주체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면 소비될 만한 것을 기업이 생산해야겠죠. 다시요.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누구에 딸려지게 될까요? 가게 소비에 달려지겠죠. 그래서 소비는 굉장히 경제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소비는요, 왜 사람들은 소비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 소비는요. 만약에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생산하지가 않겠죠. 활성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어야지 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죠. 우리 앞에서 구성의 모습 배울 때 절약의 역설 배웠잖아요. 개인적으로 절약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적절한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소비자의 역할 두 번째, 소비자 주권과 역할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소비자 주권이란 말이 있어요. 소비자 주권이란 말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라고 하는 경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문제. 그것에 대한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소비자에게 팔릴 만한 필요한 거. 이것들을 소비자가 결정을 해줘야지 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소비자의 역할은요. 모든 생산은 소비를 전제로 함으로써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자라는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보다 차를 더 많이 타요. 아니, 거꾸로요. 차보다 자전거를 더 많이 타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생산량을 줄이겠죠. 이 얼마나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바른 생각을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가 뭐보다 커야 돼요? 내가 얻게 되는 만족이, 편익이 무엇보다 커야 돼요? 지불한 비용보다 커야지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들 옷을 사려고 하는데 굉장히 싼 옷이 있어요. 그리고 좀 메이커, 좀 질이 좋은 비싼 옷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사실까요? 나는 비용 대비, 가격 대비 만족을 보니까 이렇게 싼 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싼 옷은 왜 싸냐면 네팔에 있는 어린이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싼 거예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매우 적게 주고 만든 옷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 사는 이상 네팔에 있는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그 노동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무슨 얘기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안 사게 되면 네팔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보고요.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정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 옷을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착취해서 만든 옷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소비가 더 윤리적인가 이런 고민인 거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선한 것인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 공정무역과 관련된 소비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다시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이 윤리적 소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쟁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은 좀 적절한 음악을 제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서 추천해서 댓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카웃에다가 문제를 좀 올릴 거예요. 문제를 좀 올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제가 올릴 테니까 그 뭐죠? 유튜브 밑에다가 이제 그 번호 같은 걸 써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곧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클래스 1, 2, 3에다가 여러분들 질문 올리시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